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가 좀 있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올랐을 때 코인베이스가 더 바이낸스보다 가격이 높은, 일명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역프 형태로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사해 볼 부분은, 미국에서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생각보다 매수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때가 이제 그거였죠.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가짜 뉴스, 그때의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상 ETF라는 게 승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대감이 상승 요인이었는데, 이게 상승 요인인데 막상 그 승인이 나면 이거는 재료의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프리미엄이 역프가 되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을 좀 켜보면 이런 조짐은 사실 이게 이미 꼬였을 때부터, 역배열이 되면서부터 거의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다시 반등이 와도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상황은 맞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뭐 얘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가다가 이제 뭐 반등을 주면서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그렇죠, 뭐 이렇게 가서 반등 주고 떨어지고 이렇게 가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반등 구간들마다 현금을 모아둔 걸로 분할 매수 들어가면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보이고요. 최대적으로 막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구간이 33,000이나 30,000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38,000 이런 데도 많이 보는데,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요 25,000이나 혹은 더 떨어지면 뭐 22,000 이런 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매수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려면 현금 비중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들이 올 때마다 현금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마다 풀 매수를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분할 매수를 해준 다음에 이때도 현금을 남겨놔야 자신 있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갈 때 반등 주면 일부 덜고, 또 떨어지게 되면 이걸 손절하지 말고 냅둔 다음에 남은 현금으로 또 일부 매수하고 반등 때 일부 덜고, 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평단이 탁탁탁탁탁 낮아지면서 이 정도의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하면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영상과 브리핑도 계속 해드릴 테니까요.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그 다음에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마이너스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품별 비트코인의 보유량 변화인데요. 원래는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얘가 점점 매도를 하면서, 그렇죠? 점점 매도를 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가져가고 있는, 일명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그 베리 실버트가 이걸 사임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세대 교체가 될 거다, 그렇죠? 세대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보유량도 그 과정과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때문에 조금 눌림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던지면 기존의 기관들이 받고, 이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에서 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1월 달을 지나서 2월 달도 재미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 달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만 좀 지나면 이 과정들은 전부 다 기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말을 막 할 때, 여기에서는 제가 위험하니까 장투하지 마시고 비중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이때는 계속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신 있게 가야 된다. 자신감 가져야 된다. 매수 관점 봐야 된다. 물론 현금 비중 들고 있는 건 좋지만 완전한 현금 비중이 엄청 절대적으로 높일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계속 위험하다라는 말을 드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 제가 마찬가지로 또 이럴 때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처럼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가 되면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거냐면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어디를 갈 거다, 어느 특정 가격대에 갈 거다 이러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늘려놨고, 분할 매수 타이밍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이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버티는 과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가겠죠. 그러니까 2024년에 알트 시즌이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더라도 하반기는 가야 좀 오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2주 차트이기 때문에 캔들 하나가 2주이죠. 그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막 이렇게 가다가 거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상반기는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더라도 좀 하반기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인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시장을 떠나 있으면 언제 이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최근에 기관들이 들어올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최근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느꼈던 거는 조정은 길게 계단식으로 빼는데 이거를 복구하는 건 거의 일주일 만에 복구 다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몇 달 동안 뺄 수 있겠죠. 빼다가 올렸다가 뭐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빼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할 매수를 지금부터 막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주요 매물대 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요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면 이번 장은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TC에 대한 지속적인 하방 압력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 CEO가 올해 금융회사의 자산 토크나 적극 추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걸 하다 보면 메타가 뭐 RWA도 메타가 뜰 거고, 그 다음 플러스로 디파이 메타가 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좋은 알트들이 뭐가 있지 했을 때 섹터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올해 이더리움이 급등 전망, 뭐 덴쿤 업그레이드 영향이다라는데, 이더리움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하는 지점에 오면은 비트랑 이더는 꼭 포함하시고, 그 다음 플러스로 뭐 메이저 알트 넣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트렌디한 섹터 뭐 있지 했을 때 RWA나 뭐 디파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제출이 초읽기가 되고 있다 이러는데, 뭐 여기도 뭐 어차피 미국에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홍콩도 현물 ETF 금방 될 거고요.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딱 하면은 금방 그냥 우르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이 몇 주간 지속될 거다 이런 게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 저점 자체는 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서 일단은 좀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좀 되게 재밌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그쵸? 산하 펀드를 통해서 아크 스웨이어셀스 비트코인 ETF를 매입을 하고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전략 ETF는 매도했다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손바뀜이에요. 내가 들고 있는 거 좀 팔고 내 거에 편입시키고, 그렇죠? 다른 펀드 거 ETF 팔고 그 다음에 우리 거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좀 여러분들이 몸 좀 사리고 있다가 좋은 가격대 오면 분할 매수하면 된다. 그것만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GBTC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이죠. 누적 자금 유출량이 22억 달러다.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손바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손바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블랙록에 이어서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가 짱이다 이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여기저기 기관들의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1등은 블랙록이 될 거다 이거예요. 결국 이 판이 다 갖춰져야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뭐 하라 그랬죠? 그냥 조심하면서 좋은 매물대 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면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매일매일 어피드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멤버십은 사실 지금 현물이 그쵸?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그래서 추세에 맞춰서 제가 한동안 이 피레침이 너무 사람을 피말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타점을 짰더니 이렇게 숏, 롱 이렇게 먹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롱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추세는 일단 숏이 우세하는 장이 당분간 펼쳐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선물도 요때는 계속 롱만 쳤거든요. 이제는 계속 조심하라고 할 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숏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 반등은 롱을 먹되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항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쵸? 숏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멤버십에 가입하실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관점들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어느 매물대가 중요하다던가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야 되고 무슨 코인이 장투로 좋고 것들을 멤버십에서 오픈을 하니까요.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선물방은 또 별도의 방이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무빙에 지쳐서 대응을 받고 싶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또 된다면 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